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기어이 이 형사소송법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공표만 남겨두게 됐고 이 법안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이 11일 동안 해외 외유를 하고 귀국한 다음 날인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이 출국한 이후에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도로 정강스카처럼 빛의 속도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처리를 했죠.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그리고 마지막 그 심의 의결,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 곳에서 요구를 했지만은 묵살하고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것은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죠. 본인이 이것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얻는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할 리는 없었고, 어쨌든 예정대로 오늘 통과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주재를 했는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아예 차단하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제 10월 2일 되면은 이 법안이 같이 발효가 되는데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공소청으로 가죠. 검사들이 공소청에 가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청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하라, 경찰에게 그렇게만 요구를 할 수 있지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못 하는 겁니다. 경찰은 보안 수사 요구를 받으면 묵살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어떤 검증 작업이 없어진다. 이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은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죄를 더 다른 제목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더 강한 수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적합한 이 죄를 처벌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 피해자 스스로 경찰의 이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범죄 피해를 당한 서민들에게. 자, 그 상황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했고 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또 하나 끼워 넣은 게 있죠.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된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끼워 넣기 한 거죠.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형사소송법 검찰 수사권이 완전 없어지는 그것이 72년 만에 지금 법제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그동안은 이재명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전에 처음부터 밝혀왔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범죄 피해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면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쌓여서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본인의 공소 취소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막교환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둬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이 전당대회가 열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쪽에서 상당히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센 목소리를 냈죠. 왜 그러냐면은 강성 지지층들이 거기 이제 열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세운 김민석도 그 전에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가 슬그머니 후퇴해서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오늘 본인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 이게 다 국회 처리 절차를 다 밟았는데 오늘 정부 처리 절차를 이재명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해서 그 전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 기정의 필연적 조치다. 사필 기정. 그런데 그 전에는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시건 자기 말을 씹어 먹어버린 겁니다. 시건을 했고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국민의 통제 아래 둔다는 제도라고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법 쪽이나 많은 사람들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법안이다는 이재명만 이익을 보고 국민은 피해를 보는 법안이라는 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 60, 70% 정도가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그런 민심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 그걸 마치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왜곡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거부를 했고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참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재명은 본인의 그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 뭐 그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또는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는 상권 분립 정신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언제 이재명이 그 상권 분립을 그 가치를 그렇게 지켰습니까? 계속 훼손해온 인물이 이재명이죠. 그런데 본인이 필요할 때는 또 상권 분립을 또 덜먹이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이재명은 그동안 계속 검찰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죠. 밝히다가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는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재명이 기자회견 할 때 그때 김민석을 당 대표로 내세우려는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김민석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민석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의 총리를 했는데 김민석이 이재명이 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좀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김민석에게 피해가 가죠. 강성 지지층들이 정청래 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국회에 맡겨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후퇴했다가 이제 막상 본인이 없는 사이에 통과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이 말을 바꾸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은 왜 그럴까요? 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바꿨을까? 그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지금까지 다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재명의 이 꼼수는 다 들통해 놨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로 김민석 구하기. 자, 김민석도 총리 시절에 이재명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하고 호흡을 맞춰서 보안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는 주장을 했죠. 이유는 두 가지. 바로 이재명의 거래 수단이기도 하고 또 이게 불만이 누적되면은 이재명 정권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안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재명, 정성호, 김민석이 계속 했는데 막상 전당대회 출마를 하니까는 극성 지지층, 완전히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강성 당원들의 구미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이 태도를 바꿨고 이재명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강성 지지층 입맛을 맞춰주는 그런 쪽으로 이재명이 슬쩍 후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 사안을 가지고 당권과 맞바꿔버린 당권을 일단 그 정청래에게 넘어가면은 당권은 정청래에게 넘어가면은 이재명이 식물 정부가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레임덕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니까 어쨌든 정청래를 막아야 되고 김민석을 시켜야 되니까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이 법안인데도 그냥 눈 감고 당권 쟁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피해 가능성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의 의결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첫 번째는 김민석 구하기. 뭐 두 번째는 민주당 강경파들 그러니까는 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강경파
또 조국당, 박은정, 민주당 김용민 이런 강경파들로부터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이재명이 선물을 받아서 그냥 눈 감아준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 안에 들어가 있는 공소기각 사유를 넓힌 이 조항은 이재명 맞춤형이죠. 뭐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었거나 현저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을 때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해주도록 하는 이 조항을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재명과 강경파들 사이의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재명이 검찰에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서 그런데 공소 취소는 1심 진행 중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5개 재판 중에서 3개만 해당이 되죠. 그런데 공소기각, 법원에서 하는 공소기각은 2심, 3심도 다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여기에 귀가 번쩍 떠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안이 서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심의 의결을 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발언을 했는데 지금 공소기각 조항에 슬쩍 들어간 데 대해서 거기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검찰 수사권 폐지 그것이 가장 핵심이지만은 그다음 중요한 조항으로 들어간 것이 공소기각 사유를 넓힌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만 가지고 뭐 검찰의 정치검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거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법원을 앞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거지만은 공소기각은 법원이 하니까 법원을 압박을 할 텐데 이미 이 김민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다시 탄핵 이야기를 꺼냈죠. 대법관 후임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급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또 회유도 시작이 될 겁니다. 자, 회유를 하는 그런 상황도 곧 아마 어떤 조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원에 대해서 법원의 뭐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무슨 법관 임명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뭔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급박은 시작을 했고 또 회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일사천리로 완수가 되고 이재명이 살아남느냐 자, 그렇지는 또 않을 가능성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 어떤 대가가 분명히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전해드렸죠. 김어준 여론조사 꽃에서조차도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의 60 내지 70%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를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60 내지 70%가 달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거기에 반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추가 하락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 결국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고 특히 앞으로 피해자가 속출을 할 경우에 속출을 하게 되겠죠. 이런저런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속출하게 되면은 그 원망이 전부 다 이재명 정권, 특히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재명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책임론이 새로운 형태로 불거지면서 이재명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지금 오늘의 이재명 결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몰락의 길로 밀어넣는 그런 결정이 됐다고도 나중에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오늘 공익, 국익, 국민 편의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쫓아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문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